상하이의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진보 테크놀로지 빌딩 앞에 이화는 섰다.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은 현대 중국 기술의 위엄을 상징하는 듯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화는 단단히 마음먹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곳의 혁신기술개발본부장이다.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리고 이 도시에서 흔치 않은 건강한 피부색을 가진 아프리카계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동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어깨를 짓눌렀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공기와 함께 분주한 사무실의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매끄러운 바닥과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은 활기찼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지정된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화는 자신의 이력을 되새겼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녀의 피부색은 항상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사회생활에서도 미묘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편견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번 본부장 자리는 그녀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였다.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이화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중요했다. CEO인 린 회장과는 아는 사이였지만 그녀의 부임이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혁신기술개발본부 사무실에 도착하자 미리 와 있던 팀원들이 그녀를 맞았다. 대부분은 환영하는 표정이었지만 몇몇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들 속에 왕밍이 있었다. 팀의 핵심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소개받은 그는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회의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 스미스 씨도 있었다. 스미스 씨는 50대 후반의 왜소한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이화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스미스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며 이화를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혹은 그녀의 존재가 불편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의 자리는 개방된 사무공간의 한 구석, 낡은 컴퓨터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이화의 깔끔하고 넓은 새 사무실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스미스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화는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저런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이화는 빠르게 팀을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왕밍 역시 그녀의 능력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미스 씨는 여전히 미묘한 태도를 유지했다. 회의 중에는 침묵하거나 딴청을 피우다가도 이화가 특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늘어놓아 혼란을 주곤 했다. 이화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주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화가 야심차게 준비한 핵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했다. 중요 데이터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팀원들에게 보낸 중요한 지침 메일이 스팸함으로 분류되어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자신의 부주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발생 시점이 항상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려 할 때와 묘하게 겹친다는 것을 깨닫자 이화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모든 업무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파일 접근 시간, 시스템 접속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문서화했다. 동시에 팀원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다. 누가 자신의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스미스 씨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그는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시스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화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나 혹은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화는 놓치지 않았다. 문제가 계속되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화의 능력 부족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본부장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더라. 기술팀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피부색 때문에 뽑힌 거 아니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이화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다. 팀원들은 그녀를 존경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하는 듯했다. 왕밍 역시 그녀를 돕고 싶어하는 듯 보였지만 쉽사리 나서지는 못했다. 방해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각해졌다.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일부가 미묘하게 변경되어 결과값이 왜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될 중요한 보고서의 수치가 조작되어 이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뻔하기도 했다. 이화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증거를 찾느라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과거의 차별 경험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녀는 더 강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화는 자신의 멘토인 장 교수에게 연락했다. 장 교수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자 이화가 가장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정신적인 지주였다. 상하이 외곽의 조용한 연구실에서 만난 장 교수는 이화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네를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군. 장 교수가 따뜻한 차를 이화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분한 분위기는 이화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네, 교수님.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제가 핵심적인 작업을 하려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미스 씨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이화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사소한 기록들과 스미스 씨의 미심쩍은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미스, 오랫동안 회사에 있었지만 크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네. 자네가 그 자리에 부임하면서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지. 거기에 자네의 배경 때문에 편견을 가졌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제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식이죠.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이화는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장 교수는 이화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이화, 자네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자리에 올랐네. 그 사실을 잊지 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자네를 흔들고 좌절시키는 것이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돼. 침착하게,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찾아야 하네. 그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 조작한 흔적,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수집해야 해. 그리고 혼자 하려 하지 말게.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장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진보 테크놀로지의 린 회장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네. 자네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걸세. 장 교수의 말은 이화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밍이 있었고 뒤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멘토인 장 교수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스미스 씨의 은밀한 방해에 무너지지 않고 그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회사로 돌아온 이화는 왕밍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왕밍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화는 왕밍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스미스 씨에 대한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왕밍은 이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스미스 씨의 평소 태도와 이화가 겪는 어려움을 연결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스미스 씨가 그럴 리가요. 왕밍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화의 진지한 눈빛과 그녀가 제시한 사소한 증거 기록들을 보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왜 이 본부장님을 방해하는 거죠? 저도 확실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자리에 대한 불만과 아마도 제 피부색 때문이겠죠. 이완은 담담하게 말했다. 왕밍 씨,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밍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의 고위직 간의 문제에 엮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화의 억울함과 스미스 씨의 비열함에 대한 분노가 그를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스미스 씨는 회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이화와 왕밍은 은밀하게 스미스 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왕밍은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스미스 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 시스템 접근 로그 등을 몰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스미스 씨는 이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업무 관련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고, 이화가 문제를 겪었던 모든 시점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우발적인 방해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보타주였다. 스미스 씨는 이화와 왕밍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이화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화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중요한 데이터를 빼돌리려 시도하거나 그녀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시도도 했다. 이화는 스미스 씨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질투심 많은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왕밍은 스미스 씨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다. 스미스 씨는 오랫동안 진보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며 여러 번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특히 외부에서 온 젊고 유색인종인 이화가 자신을 제치고 고위직에 오르자 극심한 분노와 열등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행동 동기는 단순히 인종적 편견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지 못한 인정을 향한 비뚤어진 욕망과 시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혁신기술개발본부의 핵심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이자 주요 고객과의 계약 체결일이었다. 이 발표는 이화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고, 스미스 씨는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이화와 왕밍은 스미스 씨가 발표 자료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 이화의 발표를 망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화는 장 교수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스미스 씨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장 교수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린 회장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에게 발표 당일 린 회장과 고객들 앞에서 스미스 씨의 악행을 폭로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보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회의실에는 린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주요 고객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스미스 씨도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이화의 발표를 망치려는 마지막 사보타주를 실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화는 단상에 서서 발표를 시작하려 했다. 그녀의 손에는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장 교수와 왕밍과 함께 세운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발표 시작 직전, 이화는 스미스 씨의 컴퓨터에서 미묘한 네트워크 활동이 감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표 자료에 오류를 심고 있었다. 이화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술개발본부장 이화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미스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팀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기에 앞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화에게 집중되었다. 스미스 씨의 얼굴에서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 몇 주간 저희 팀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알 수 없는 방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 파일이 손상되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며 중요한 데이터가 조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지만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한 사보타주였습니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다. 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미스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배후를 밝혀냈습니다. 이완은 스미스 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스미스 씨입니다. 스미스 씨는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완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스미스 씨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고 파일을 삭제한 모든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프로젝트 결과값을 왜곡하고 고객 보고서 수치를 조작하려 했던 증거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스미스 씨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시간과 실행된 명령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스미스 씨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치밀하게 숨겼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스미스 씨는 이화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왜 그랬습니까, 스미스 씨? 제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피부색 때문입니까? 이화는 스미스 씨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편견을 직설적으로 건드렸다. 스미스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본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 네가 뭔데 여기에 와서 내 자리를 가로채? 내 깎게, 내 까만 피부로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었어. 난 여기서 수십 년을 일했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열등감이 뒤섞인 그의 절규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린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미스 씨에게 다가갔다. 스미스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장님,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일그러진 얼굴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 교수가 들어왔다. 린 회장은 장 교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 교수는 린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이화의 옆에 섰다. 린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화 본부장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미스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해소하곤 했습니다. 장 교수의 말은 결정적이었다. 린 회장은 장 교수와의 관계와 그의 신뢰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스미스 씨를 노려보았다. 스미스 씨, 장 교수님의 말이 사실입니까? 스미스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렀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린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회사를 떠나십시오. 스미스 씨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장은 초라했고 그의 퇴장은 비참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화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린 회장은 이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본부장 다 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함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린 회장은 이화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이제부터 진보 테크놀로지는 당신 같은 인재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뿌리 깊은 편견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완밍은 이화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와 이화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신뢰와 존경으로 채워졌다. 장 교수는 이화에게 눈짓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이화는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스미스 씨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의 비열한 행동과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어느 회사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낡은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지내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후였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그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화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석양이 빌딩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평온함과 만족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승리했다. 단순한 직장 내 싸움이 아니라 편견과 부당함에 맞선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자신의 용기로 진실을 밝혔다.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화는 미소 지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네, 이화. 자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증거를 찾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장 교수는 이화의 눈을 보며 말했다. 자네는 이제 이 회사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네. 자네의 능력과 인격으로 말이지.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스미스 씨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녀의 앞날은 환하게 열려 있었다. 진보 테크놀로지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미스 씨의 사건을 통해 직원들은 숨겨진 편견과 괴롭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화는 단순히 본부장의 역할을 넘어 회사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갔다. 완밍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일했고 이화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어느 날 린 회장은 이화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 본부장,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문제들을 직시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었죠. 린 회장은 이화에게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그 비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처럼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스미스 씨는 상하이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그의 이력서는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편견과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이화가 자신을 고발할 때 보여준